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또 같은 기간 예방접종과 함께 네이버나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여수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자는 4만 343명으로 예약률은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백신 1, 2차 접종자는 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로당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종교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섬을 테마로 한 2026년 세계 섬박람회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승인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에 최종 결정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2012년 엑스포 이후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절실한 여수의 히든 카드 같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섬을 가진 104개 나라가 섬을 테마로 섬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계 최초의 섬 이벤트이며 전남과 여수의 섬들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로 2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 달 동안 다양한 섬 관련 전시 체험관이 운영되고 학술 대회와 컨벤션 행사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섬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섬 관광,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섬을 또 알리면서 세계적으로 여수에 대한 어떤 섬의 관광 활성화. 지난해 전남도와 여수시가 국제 행사로 공동 개최한다는 데 합의해 행정안전부를 성공적으로 설득했고 기재부가 외부의 용역을 맡겨 국제 행사 승인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섬 박람회 추진 일정상 국제 행사 승인이 결정되는 오는 7월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고비인 셈입니다. 때문에 여수시는 그동안 국제 행사 타당성 조사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대비해 시민 여론보다는 전국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좀 승인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 하반기부터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개최 경험과 잘 갖춰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섬 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 여수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 망덕포구가 전남도의 블루투어를 견인할 남도 특화 경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남도의 남도 특화 경관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광양 망덕포구 1호는 진월면 사무소에서 배알도까지 해변도로 1.8km 구간으로 섬진강 자전거 길과 이어져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 내 폐교 30여 곳이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뀝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은 그동안 매각 또는 대부에 의존하던 폐교 정책에서 벗어나 오는 2024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4곳의 폐교를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주민 친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폐교 11곳에 쉼터를 만들고 8곳에는 부모와 함께하는 학생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일부 폐교는 학교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주민복지시설 및 교류회장으로 새롭게 꾸밀 예정입니다. 광양 백운산에 최근 반달가슴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늘면서 서식지를 확장하는 건데요. 광양시도 지리산 반달가슴곰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조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신왕마을 뒤 야산에서 포착된 지리산 반달가슴곰 RM68 개체입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RM68 개체는
지난 7일 이후 최근까지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만 모두 6차례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민가 근처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체는 현재 다시 지리산 서식지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 가슴곰이 74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서식지를 확장해가는 과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식지로 돌아간 지리산 반달 가슴곰 RM68 개체가 언제 백운산 일원에 다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양 백운산 일대 주민들은 지리산 반달 가슴곰이 공격성이 높지 않은 만큼 얼마든지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도 성숙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뭐 어떤 꿀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있지 어떤 농작물하고 크게 관계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놓으니까 요즘 양봉 농가들은 국립공원 측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그 울타리, 바운다리를 다 쳐주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고 어떤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백운산 일대에 반달 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불법 엮구 수거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올무라든지 그런 불법 엮구들을 올해도 10여 차례 수거 활동을 펼쳐서 그 반달 가슴곰이 서식하는데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올무 등을 놓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지만 밀렵으로 멸종 직전에 이르렀다 종복원 사업을 통해 서서히 개체 수가 늘어가고 있는 지리산 반달 가슴곰. 이 반달 가슴곰이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도 인간과 공생하며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역 어민들에게 에너지 절감 장비가 지원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기관 대체와 어선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월까지 250여 척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170여 척의 사업자를 선정해 기존의 어군 탐지기와 레이더, 양망기 등을 교체하기 위한 최고 60%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의 주요 생산지인 한평군은 명품화 전략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평에서 자란 한우 10마리 중 8마리가 육질 등급 1등급 이상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소 70여 마리를 사육하는 한평의 한 한우 농가. 콩과 옥수수 등을 섞은 섬유질이 풍부한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일반 사료보다 20% 이상 비싸지만 소의 건강은 물론 셀레늄 등이 함유된 기능성 소고기를 생산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나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일반 한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우 4만 6천 마리가량이 사육되는 한평의 1년 출하량은 10,000마리 남짓. 지난해 출하된 한평 한우 1,478마리 가운데 78%인 8,179마리가 육질 등급 1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3.9% 높습니다. 한평천지 한우는 약 10,000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우 고기를 좋아하시는 1%만을 위한 생산된 소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육질 등급 1등급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한평군. 수입 축산물 개방화와 사육 두수 증가 등 한우 산업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브랜드 유통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한우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평 천지한우 브랜드 5개년 종합계획은 수급 조절과 고급육 브랜드 차별화 사업 등 5대 분야로 1,026억 원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전남도청 고위 공무원들의 명퇴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의사관인 전동호 전남도청 건설교통국장과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최근 명퇴 신청을 하고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와 나주시장 선거에 각각 출마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도 의원 10여 명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여수 세계 박람 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 YMCA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박람 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은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개발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또 최근 지역사회와 광양시 의회 등이 공공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비판하며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방향으로 사후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가 율촌 산단 내 연산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포스코는 광양경제자유구역 율촌 산단 내 1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7,6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 준공 계획으로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연산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니켈 함유량 80% 이상의 양극재에 쓰이는 원료입니다. 순천과 고흥에서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갖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음식점에서 일행 19명이 식사와 음주를 하다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9일에는 지인 10명이 개인 사무실에서 식사를 한 뒤 지금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